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인데 미국 시장이 아주 나름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우리는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고 한 발짝 앞서서 나오고 미국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한국이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오르면 또 단기 이익 차익 실현 물량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등은 매우 기쁘다. 그중에서 우리 엔비디아, 어떤 분들은 좀비디아라고 하는데 죽지 않는 우리 엔비디아가 7% 넘게 상승하며 반등의 핵심의 모습으로 떠올랐는데, 따라서 향후 지속성은 기업의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 CPI 대충 생각보다도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봐야죠. 네, 생각보다도 비슷하게 나온 점도 있고 안 좋게 나왔다. 단 주택가격 상승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저는 시장에 그 CPI가 나올 때 오늘 주가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이를 강하게 극복하고 나오는 모습에서 박수를 쳐주지만, 향후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있다. 그 의문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기업의 실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이 끝나면 이제 4월 초부터 기업 실적들이 또 새롭게 쏟아질 건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특히 빅테크, 세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숫자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시장을 만족시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부 능선에서 쉬어가는 창이 다시 엔진을 갖기 위해선 기업의 실적이라는 그러한 펌프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2분기에 피크를 칠 것 같다. 즉 기업의 실적이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따라서 8분 능선, 9분 능선, 10분 능선까지 아직도 먹을 게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일단 반등 정도로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흥분하지 말자, 쫓아가지 말자. 이번 주말까지 좀 차분히 사고 싶은 종목들 더 노려보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해서 올라오면 살짝 현금을 마련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61, 나스닥이 1.54. 나스닥이 아름답게 끝마무리가 좋습니다. 투수와 주식은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종속이 중요하다. S&P 500도 1.12 상승하며 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CPI 전월비 0.4% 상승 예상을 부합했죠. 미국 근원 CPI 전월비 0.4% 예상보다도 상회를 했죠. 0.3% 정도 상승할 거로 봤는데 근원 CPI가 0.4% 상승하면 이 부분이 살짝 좀 위험했었는데, 시장이 다른 부분에서 반등을 했다.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 기술주 관련들 실적이 아주 좋아지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동안 너무 이제 하락해서 주가가 좀 단기 조정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의 모멘텀 트리거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 보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천천히 가자, 너무 급하게 갔다가는 또 늑대 소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지금 금리 인하를 펌프질을 하면서 이 5%를 역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다급하게 생겼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4.16% 정도로 끝나면서 해외 수준이 부진했다. 네, 4.166 10년짜리 금리가 살짝 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약 4bp, 5bp씩 상승하며 금리는 끝났습니다. 오페크가 올해 내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유지했다. 독일 2월 CPI 전년비 2.5% 상승하며 예상을 부합했다. 영국 1월 실업률 3.9% 예상을 상회했다. 애플 유럽서 개발자 웹브라우저를 통한 웹 다운로드를 허용을 해줬다.
뭔가 이제 애플이 유럽에서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0.07 살짝 강세로 돌아섰으면 102.535. WTI 마이너스 0.22 77.76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 4.590, 네, 5.6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4.153, 4.8bp 상승. 어제는 살짝 하락했는데 오늘은 미국 CPI가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금리가 올랐는데 그랬는데도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ARM은 2.03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등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ARM의 목표 가격은 200달러다. 제가 정해줬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테슬라는 0.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독일 공장 그 전력 공급난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 과격당체들 끊어버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빠르게 연결을 했습니다. 17일 정도 연결될 거로 봤는데 독일 정부가 빨리빨리 해서 일단은 연결이 돼서 공장 가동이 다시 들어가는 것 같고 앨런 머스크가 곧 독일을 방문할 거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무지 좋다. 일단 그 우리 앨런 머스크는 두 개 다 정치 자금을 주지 않겠다. 바이든도 주지 않고 트럼프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사가나 마라 X가 서로 이제 이야기되는 정도로 친공화당, 친보수 성향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트럼프는 결국 중국의 전기차를 더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런 면에서 테슬라는 갈수록 이제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지금 정도면 테슬라를 한번 사서 200달러까지, 네, 200달러까지 박스권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170달러에서 200달러 가면은 한 25% 먹는 거니까 이 정도 안전한 투자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운 좋게 관성이 하면 250달러까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따라서 테슬라는 의외로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조금씩 팔아서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치면 팔아서 테슬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우리 갓비디아, 천비디아, 존비디아는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7.16% 상승하며 919.13 다시 9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주 관련주들, 테슬라 관련,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이 있다. 어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전부 뉴머릭 반도체 개발에 대한 국채까지 수행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제가 여러 번 했지 2천억에서 3천억짜리들이 5천억에 지금 가고 있다. 이 마디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5천억에 안착을 하면 또 얘들은 7천억까지 또 갑니다. 네. 그래서 2천억, 3천억짜리에서 끼가 있는 애들, 성장력이 있는 애들, 기술력이 있는 애들을 발견해서 5천억, 7천억, 1조까지 먹는 이 안전한 전략. 제가 우리 카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이죠.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 5천억, 7천억, 1조까지 가는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봐주고 관리해주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는데 저희 카페로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AMD도 2.2% 상승, 좀 상승력이 약해요. AMD, ARM. 애플은 0.28% 상승. 일라이닐이 1.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08. 오늘 같은 때는 3% 정도 넘게 상승을 반등을 해줘야 되죠. TSMC는 3.90. 네, TSMC가 140달러, 150달러인데 올해 운 좋으면 TSMC는 다시 17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다졌다. 이미 반등을 했죠.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100달러에서 제가 99달러, 100달러 이때 드디어 회복을 하는구나를 봤는데 이제 150달러 근처인데 150달러 넘으면 200달러까지 봐야 되죠. 오늘 새벽 비트코인 가격은 마이너스 1.27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삼성 SDI의 상승이다. 무섭게 상승을 하죠.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상승한 이유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대투의 김현수 의원이 좀 저평가된 것 같다. 다양한 기업들의 가치들이 내부 사업부의 가치들이 그렇게 해서 가치를 재평가를 하면서 목표 가격을 올려놨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저희 카페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살펴보자. 왜 삼성 SDI가 새롭게 떠오르냐? 전고체. 네. 전고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는 거죠. 네. 고체 전해를 바꾸면서 이 고체 전해를 바꾸면서 액체 전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뺀다면 거기에 더 많은 전해질을 채우면서 더 용량을 높이면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 다음에 폭발하지도 않는 것.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이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많이 세우고 그 안에 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싸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만 된다면 충분히 투자만 된다면 가격은 높일 수도 있다. 지금 킬로그램당 600에서 800달러 하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우리 3원계 배터리는 140달러 정도를 하는데 킬로그램당. 앞으로 이제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문제가 없으면 팔아야 되죠. 문제가 없는 것들 우리 N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배리어들을 장벽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심소지가 주네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 양극재 메인 벤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40조 규모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체가 윤성 FNC TSC하는 믹싱 공장, 코팅, 아변, 슬리팅, 노칭 공장은 PNT. PNT가 상당히 좋네요. 다음에 CIS, 네, 코팅, 아변, 슬리팅 공정 장비. 필옵틱스, 스태킹. 지금 필옵틱스하고 PNT가 시장에서 나름대로 치고 올라오죠. CIS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살짝 CIS는 고개를 흔듭니다.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분리막은 WCP, SK. 지금 분리막 시대가 아니죠. 네. 전해액은 동아기업과 솔브레인. 동박은 일진 머트리스와 솔루스 첨단 예제. 동아기업과 솔브레인 정도. 전해액이 이제 필요가 없다. 오케이,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원통형 상신 EDP, TCC 스틸, 신흥 SAC, 삼진 L&D, 동원 시스템즈, 테이펙스.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자동화 공정에 필요한 기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의 리더인데 에코프로 BM, LNF 이런 뭐 쓰레기 같은 애들 빼고 우리 삼성 SDI가 리더인데 이제는 양극재나 이런 데에서 보지 말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은 음극재라는 거죠. 리튬 이온 메탈을 사용하는데 음극재가 핵심입니다. 음극재를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의 액을 고치는 거고 이런 면에서 장비 업체들 중에서 추가로 뭔가 더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모두 오르는 이 상승하는 케이스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주는 대체 함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향후 어떻게 또 시장을 예측해야 되고 우리의 투자 자산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1차 모든 게 다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항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거죠. 천장이 있는 거죠. ceiling. 여기서 내려오는 누가 내려오고 누구는 덜 내려오고 누구는 추가로 뚫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공부와 자기 나름대로 전략 또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본 거죠. 금, 비트코인, 엔화 같이 중국 주식 등 가격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는 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속내는 뭔가?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반하며 사상 최고치 낼 일을 이어가고 있다. 금 가격은 1979년 금 선물 상품이 개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움직이고 있고 약 2200달러, 비트코인 가격 역시 7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또 엔화 가치도 요동을 치고 엔 약세에서 이제 엔 강세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 150엔대에 움직였던 달러 엔도 146원대까지 급락했고 엔화가 강세로 돌았었다는 거죠. 유로 달러 환율도 1.09달러 수준으로 급등 유로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또 하나 미국 증시가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 이후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여타 중하권 주요 주가지수 역시 보합금 수준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자산 가격 및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반한 글로벌 유동성이 각종 자산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 돈이 풀리면서 기대감으로 풀리면서 돈이 리스크 자산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단기적이지만 중국 정부의 증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로 가고 있는 모습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비트코인 가격의 동반 급등을 설명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하나로. 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해지 및 경기 리스크 등 안전자산 수요를 대비하는 상징적 자산인 반면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에 따른 수급 효과도 작용하겠지만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성격인데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 언젠가는 이들의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동반 상승 현상은 종료될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은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공통 분모로 동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발표된 물가지수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지 약화될지에 따라서 일부 자산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지금 6월까지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다들 기대감을 갖는데 계속적으로 CPI가 이 정도에서 움직인다면은 인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그동안 위험자산으로 갔던 돈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따라서 아직까지 7부 능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8부, 9부, 10부 능선까지 글로벌 전체 리스크 자산들에 먹을 것은 남아있는데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 동반 상승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죠.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엇갈림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일자리 지표, 고용지표 둔화가 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봅시다. 장이 강하다는 증거는 CPI 반등을 극복하고 상승했다는 점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이 CPI가 살짝 저는 안 좋게 봤었는데 이걸 완전히 이겨내는 그러한 강한 모습, 특히 엔비디아가 앞장을 섰죠. 시장은 여전히 여전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다. 미국이 대선이라는 절대절명 이벤트를 앞두고 특히 민주당 정부가 뭔가를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그 추진의 핵심에 지금 금리 인하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러한 것들이 7부 능선을 넘어와서 바로 급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휴식을 주면서 빠지지 않게 버티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부러진 AI와 반도체주들은 쉽게 과거처럼 V자 반등을 하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1,000 근처, 지금 920대 12몇 달러인데 950달러가 넘었으면 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1,000 오면 완전히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박스권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항상 이런 불안기에는 중소형주 그리고 빠른 순환매 이 두 가지 항상 개별 종목과 빠른 순환매 이 두 가지가 돌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를 줍줍해서 사기보다는 줍줍해서 산다면 단타 정도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샀던 반도체, AI, HBM 이런 쪽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라올수록 조금씩 자기 목표 가격 오면 눈 감고 이익 실현을 해라 하고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좀 하자. 그래서 2분기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2분기 실적 발표와 이제 5월부터 6월부터 7월부터 나는데 그 전까지 셀인 메이까지만 들고 가자. 이게 제 생각이죠. 자, 오늘 반등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거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다. 이런 염두에 두고 줍줍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살펴보고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좀 두는 그런 좀 차분한 하루를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SDI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쪽이 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쭉 올라오고 방산주들이 올라가다 좀 쉬고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다 쉬어가는 모습도 있고 다시 AI와 HBM 이런 관련주들 뉴모닉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사람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로 좀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셔서 저에게 좀 돈을 써주셔야 제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입니다. 이제 봄날이 조금씩 오는 날은 살짝 쌀쌀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박의 하루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